안녕하세요, 동명입니다. 제가 산타 할아버지처럼 빨간 옷을 좀 입고 싶었는데 빨간 옷이 없어요. 그래서 눈사람처럼 이렇게 하얀 옷을 입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서 좀 선물을 나눠드리면 좋겠지만 한 내년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성탄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는데요.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는 참 길고 긴 그런 연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선물 대신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과 제가 왜 테마주나 급등주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아주 합리적인 이유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하거나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급등주를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강력한 호재로 인해서 단기간에 2배, 3배 급등하는 주식들이 있죠. 근데 그런 주식들을 잘 보면 절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20, 30%의 급등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10%, 20% 이상의 갭을 띄어서 빠른 시간 안에 상한가에 도달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도 없이 그냥 우리가 점상이라고 하죠. 그냥 상한가로 바로 직행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호재를 만난 종목들은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나 제가 탑승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너무 빠르게 강력하게 상승해 버리기 때문에 저 주식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먹지도 못하죠. 그냥 부럽다 하면서 그냥 바라볼 뿐이죠. 그와 다르게 뭔가 시장에 강력한 호재가 나왔는데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벌써 우리가 사는 순간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예로 들어보자면 단기간에 2배, 3배 급등할 만한 어떤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나 저는 부동산의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그 땅에 대한 사전 정보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호재를 가진 그런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그렇게 쉽게 올까요? 저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자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다 선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주식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강력한 호재를 만난 주식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매수할 수 있었다는 게 그 시작부터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등하는 주식에 우리가 막차를 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렇게 급등하는 주식이 우리에게까지 매수 기회가 왔다는 걸 우리는 한번 의심을 해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급등주 테마주를 건들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급등주를 고점에서 올라탔을 때 이 주식이 승승장구해서 계속 상승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 첫 번째 경우와 다르게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걸치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급등주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고점에서 높은 평단가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조정 구간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바로 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5%, 10%, 15%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높은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손절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때 손절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조정이 끝나고 내가 매수했던 평단가 근처까지 오면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본전에서 매도하기 급급해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급등주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미 밑에서부터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20, 30%의 급등이 온 이후에 10%, 20%의 조정 구간이 오더라도 내 계좌는 빨간색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 빨간 수익 구간인 걸 보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그 조정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고점에서 진입한 우리들은 그 조정을 버틸 재간이 없죠. 결국 그걸 버틴다 하더라도 조정이 끝난 후에 내 평단가에서 팔아버리는 그런 매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급등주에 진입을 한 이후에 조정 구간이 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혹시나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공포에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급등주를 건드리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정상적인 강력한 호재를 만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호재를 만들어내거나 아주 작은 호재를 큰 호재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시장에 내보낼 경우에 잘못하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올려놓는 주가에 우리가 진입함으로 해서 그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물량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고 빠져나올 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주가를 올려놓고 내가 나갑니다라는 표시를 내고 무조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고점에서 긴 장대 음봉,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 이런 것들이 세력들이 물량을 넘긴 흔적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짓 호재를 띄워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도 충분히 물량을 우리들에게 떠넘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단 한 번에 큰 상승이 나오고 급격하게 다음날부터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주식은 꼭 이건 이렇다라는 규칙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력이 매집한 흔적, 이런 것들은 세력이 떠나간 흔적, 이렇게 접근을 하면 큰 실수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결국 이런 급등주나 테마주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안 건드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올 한 해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올 한 해 어떻게 계획하신 거 다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쉽지만 올 한 해는 이렇게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딱 1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항상 부족한 제 영상을 봐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의 동네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좀 더 발전된 동네형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